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4단원의 18번째 소단원 광문자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광문이란 자는 한 비렁뱅이다. 자, 그래서 광문이라는 사람은 비렁뱅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보통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주인공들은 제자 가인,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미남 미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그런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인물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표시해 두시죠. 고전 소설의 전형적 인물과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뛰어난 능력의 인물인데 여기서 광문이라는 사람은 이 거지다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거지다라는 건데 이런 인물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는 일찍이 종로 네거리 저자에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그리하여 길거리에 다니는 뭇비렁뱅이 아이들은 모두 광문이를 패두로 추대하여 그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했다. 니은으로 묶으시면 자 거지 두목이 된 거죠. 근데 거지 두목이 돼서 밥을 빌어 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멍집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선이에요. 복선. 뒤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복선이에요. 여기서 구멍집을 지키다가 어떤 일을 만나는데 그것에 복선이다. 자, 그래서 소주제는 거지 두목이 된 광문.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섞여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모든 아이들은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가고 다만 한 아이만이 병에 걸려 구멍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아이의 추위는 점차 더하여 신음하는 소리가 유달리 구슬펐다. 광문이는 기억 홀로 매우 불쌍히 여기다가 끝내 견디지 못해서 구멍집을 나와 밥을 빌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광문이가 나온 이유는 그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나가서 밥을 빌어온 거죠. 이걸 통해서 광문이의 성격은 따뜻한 인간의 광문의 따뜻한 인간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그 아이는 벌써 숨결이 끊어지고 말았다. 숨결이 지고 말았다. 이윽고 뭇 아이들이 구멍집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광문이가 그 동물을 죽인 것이라. 자,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누명 뒤집어 썼다. 죽인 것이라 의심하여 서로 꾀하여 광문이를 두들겨 구멍집에서 몰아냈다. 광문이는 한 수 없이 도망하여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개 소리에 잠을 깬 그 주인 영감이 밖으로 나와 광문이를 잡아묶었다. 광문이는 나는 원수들을 피해온 놈이유 조금도 도둑질할 뜻은 없어요. 주인 영감이 기어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밝은 아침 나절에 종루 저자에서 밝혀드리겠어요 하고 외친다. 그의 말씨는 정말 꾸밈없는 순진 그대로이다. 이렇게 광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광문의 순진무구함. 주인 영감은 벌써 마음속으로 광문이가 도적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그 이튿날 새벽에 풀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문이에 대한 안목이 주인 영감의 안목이 있다라는 거죠. 광문의 성품을 알아보는 주인 영감.
자, 광문과 주인 영감이 만난 거죠. 자, 광문이는 곧 감사를 드리고 거적대기를 얻어 갖고는 가버렸다. 그 행동을 본 주인 영감은 끝내 괴히 여겨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마침 뭇 비렁뱅이가 한 시체를 이끌고 수포 교회에 이르러 그 시체를 다리 아래 던지고 가버린다. 그러니까 비렁뱅이 아이들이 그 죽은 그 동무의 시체를 버린 거죠. 그랬는데 광문이가 기억을 묶어보시죠. 다리 속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대기 속에 써서 남몰래 지고 와서 서문 밖 무덤 사이에 묶어놔서 울면서 무슨 말을 중얼거린다. 자, 니은으로 묶어보시면 그 광문이는 죽은 친구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죠. 광문의 의로운 행동. 다른 친구들은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 친구를 시체를 수습해서 묻어주기까지 하고 슬피 울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주인 영감은 광문을 잡고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은 그에 앞서 한 일과 어제 한 일들을 숨김없이 다 밝혔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이의 일을 의롭게 여겨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것을 우대하였다. 그리고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어떤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니은 광문이가 지금 주인 영감에게 신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인 영감이 광문을 신뢰한다 라는 거죠. 자, 소주제를 보시면 광문이 주인 영감의 도움으로 약방의 점원이 되는 거죠. 어느 날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보살피고 문 밖을 나서면서도 그의 얼굴엔 몹시 기쁘지 않은 기색을 띄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열쇠를 잠그고 나갔는데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광문이를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광문을 신뢰하지 못하는 약방 주인.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광문이를 물끄러미 보며 무엇을 말할 듯 하다가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그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의심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광문이는 실로 그러는 이유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 북한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서 모르시겠죠? 한다. 그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이더러 나는 소인이야. 아주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이다 이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유가 풀리는 거죠. 돈이 없어졌는데 부자가 이 광문이를 엄청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카가 그냥 가져간 거죠.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 그려. 내 이제 무슨 낯으로 자네를 대하겠나 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보세요.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 하고 널리 칭도하였다. 그래서 광문이에 대한 부자의 평가죠. 광문에게 광문의 성품에 대한 부자의 칭찬. 자, 그래서 약방 주인이 광문의 의로운 성품을 널리 칭찬한다라는 것으로 소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뒤에 후략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품 개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를 살펴보시면 갈래는 한문 소설이면서 풍자 소설이다라는 거.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 공간적 배경은 종로 저작거리. 주제는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당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태 중에 관문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신의 있는 생활 자세와 허역을 부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칭송하고 있다. 성격은 풍자적, 비판적, 사실적. 특징은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주인공인 제자 가인형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신분관계에 대한 작가의 선각자적 인식이 돋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등급 노트를 보시면 선각자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 비천한 거진 광문의 순진성과 거짓 없는 인격을 그림으로써 양반이나 서민이나 인간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가 있다는 것으로 양반이나 서민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한 깨달음이죠.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당시 양반 사회를 은근하게 풍자하고 있다는 거. 인물의 특징은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제자가인용의 유형인데요. 광문은 미천한 신분인 거지로 성실하고 신의가 있으면 인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신의와 인간애가 더 중시되어야 하며 남녀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작가의 근대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인물의 성격은 미천한 거지이지만 착하고 신의가 있으며 남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덕선생전은 양반들의 허역과 위선을 비판한 한문 풍자소설이다. 소외된 하층민의 삶에 대한 조명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며 인간평등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광문자전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사상? 새로운 인간상 제시하고 있고 인간평등 사상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덕선생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로 이름난 선귤자와 인분을 나르는 엄행수 사이에 친교가 있었다. 이를 마땅치 않게 여긴 제자가 하루는 그 까닭을 스승에게 물었다. 선귤자는 웃으며 대답하기를 벗을 이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한다. 벗을 사귈 때 이익을 따지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음과 덕으로 사귀는 것이 도의지교인데 엄행수는 천한 일을 싫어하지 않고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훌륭한 태도가 가히 군자지도인즉 그를 예덕선생이라 높인다. 그러니까 예덕선생이라는 건 엄행수, 인분이라 그랬죠. 똥 푸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그 성각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광문자전 다 배웠습니다. 광문자전에서 기억해 둬야 되는 건 광문의 인물의 특징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정이 많다라는 것, 새로운 인간임을 창출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